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지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의 불안정성 수술 중에서 전거비인대와 전경비인대를 같이 수술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발목의 불안정성이라는 거는 기름가를 걸을 때 아니면 조금 울퉁불퉁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발목이 툭툭 비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목에 힘을 못 받고 운동도 안 되고 통증이 생겨요. 이러한 발목의 불안정성의 주된 원인은 인대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인대 중에서도 발목을 구성하는 인대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외측 복숭아뼈 아래쪽에 위치하는 전거비인대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즉, 전거비인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발목 불안정성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거기 위에 쪽에 있는 전경비인대라는 인대가 있는데요. 이 인대가 문제가 있어도 발목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는 환자들 중에서 대부분 인대의 문제고 전거비 인대가 주된 원인이지만 전경비 인대도 원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면 이걸 놓치고 전거비 인대만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발목의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전경비 인대도 전거비 인대를 수술할 때 꼭 같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같이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발목 불안정성 환자인데 전거비인대 더해서 전경비인대까지 모두 다친 환자였어요. 그래서 20대 남자 환자가 발목을 다친 후에 3개월이 지나도 지속적인 발목 불안정성을 호소를 했고요. 전거비인대와 전경비인대가 다 문제가 있어서 두 개를 같이 수술했습니다. 수술한 후 6개월째 사진인데요. 전거비인대가 이렇게 팽팽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전경비인대는 이렇게 실로 묶어놓은 게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걷는 모습도 편안하게 이렇게 걸을 수 있었죠.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째 이때 왔었을 때 전력 질주 가능하고 모든 운동이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재건된 인대도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환자가 왜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수술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증상은 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환자는 20대 남자 환자였고요. 발목을 심하게 다친 후에 3개월이 지나도 아파서 운동을 못하고 발목 외측에 통증이 있었고요. 발목이 불안정한 느낌으로 전력 질주를 못하는 것을 주소로 왔습니다. 아까 인대가 잘 재건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환자가 다친 후, 그러니까 저한테 수술 받기 전에 있었던 인대의 문제는 요랬어요. 이건 전거비 인대인데요. 전거비 인대가 이렇게 검은색으로 잘 보여야 되는데 가운데 흰색 선이 있죠. 요거는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경비 인대인데요. 전경비 인대가 이렇게 얇고 팽팽하게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불룩 솟아 있잖아요. 이거는 전경비 인대가 부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전거비 인대는 끊어져 있고 전경비 인대는 부어 있죠. 그래서 3개월 전에 요 두 개의 인대가 다 다쳤나 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대에 문제가 있어서 환자가 발목 불안정성을 호소하면 수술부터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3개월 정도 됐으면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라는 거는 인대가 문제가 있지만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력을 기르고요. 그래서 이 대신 잇몸이다 있죠. 인대가 문제가 있으면 근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면 또 이러한 발목 불안정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인대에 또 통증이 있으니까 인대 강화 주사를 통해서 대부분은 이제 프롤로 주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농도의 포도당을 이렇게 다친 인대에 주사를 하면 인대가 잘 낫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대 강화 주사를 놔보는 거죠. 하지만 이 환자는 비수술 치료에 반응을 안 했어요. 뭐 완전히 반응을 안 한 건 아닌데 통증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전력 질주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되는 게 저희가 이러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통증은 줄어요. 근데 늘어져 있는 인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근력을 아무리 강화해도 인대가 망가져 있으면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때는 수술을 해야죠. 근데 어디를 수술하냐? 전거비인대와 전경비인대가 모두가 망가져 있으니 이 두 가지를 같이 수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거비인대와 전경비인대 재건 수술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앞서 이제 초음파에서는 인대에 문제가 있는 건 알았잖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그 인대의 문제가 인대의 기능과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발목에 부하를 줘서 흔들리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수술장에서 주로 하는데요. 이유는 마취를 하면 근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지니까 오로지 인대의 기능만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거비 인대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거비 인대는 요 부위에 있는 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대가 괜찮으면 발목을 흔들어도 얘가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부위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벌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반복을 하죠. 그러면 이 인대가 완전히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전경비인대는 저는 관절경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요 기구가 들어가 있는 부위가 경비관절인데요. 요 기구를 돌리면서 그 관절이 벌어지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좀 죄송한데 이게 지금 동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 동영상이 지금 구동은 안 되지만 이 기구를 통해서 관절이 벌어지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거비인대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전경비인대는 관절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두 개의 인대가 관절을 잡아주지 못해서 관절이 흔들리는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전거비인대 재건 수술은 어떻게 하냐? 저는 가능하면 관절경으로 해요. 전거비인대는 그냥 늘어진 인대를 잡아 당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절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보면서 요 원래 인대가 붙어야 될 곳을 다듬어 주고요. 이렇게 실이 달린 나사를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그리고 그 실을 이용을 해서 인대를 묶고 잡아 당겨주면 수술이 마무리가 돼요. 전거비인대 수술은 주로 인대를 당겨서 붙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절경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전경비인대도 관절경으로 할 수 있냐고요?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비인대 재건 수술은 일단은 경비 관절 내에 있는 흉터를 잘 제거를 하고 관절을 잘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하기보다는 뭐 할 수야 있겠지만 관절경으로 하기보다는 열어서 정확히 보고 꼼꼼하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열어요. 그래서 경비 관절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실이 달린 나사를 이쪽에 삽입을 한 다음에 그 실을 당겨서 이쪽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인대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 실과 요 꼬맨 요 조직이 안정화될 때까지 나사를 고정해 줘서 3개월 정도 요 나사를 삽입해 줘서 요 안정 기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경비 인대 재건 수술은 절개선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요. 인대 안정화를 위해서 삽입한 나사는 수술 후 3개월 차에 제거합니다. 전거비인대와 전경비인대 재건 수술, 이제 재활 과정이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취는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재워드리고요.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충분합니다. 기부스는 4주 정도 하면 되고 첫 4주는 목발을 짚어야 돼요. 그 다음 4주는 디디면서 보조기 하면서 재활을 합니다. 보조기는 이렇게 양쪽에 바가 달린 제가 쓰는 보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3개월 차에는 경비관절 나사를 제거를 했고요.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환자는 운동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경비인대 재건술은 제가 절개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흉터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관절경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점만 남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쭈그려 앉는 것도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쭈그려 앉을 수 있으면 관절 각도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한 뒤에 환자가 쭈그려 앉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쭈그려 앉을 수 있으면 수술의 결과 및 재활이 잘 된 거를 의미를 해요. 네, 그리고 환자가 이제 전거비인대와 전경비인대가 수술 후 6개월 차에 어땠는지 보시면요. 수술하기 전에 보시면 이 검은색 은영에서 흰색이 이렇게 파고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검은색 음영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고 팽팽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게 보여서 전거비인대의 재건이 잘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전경비인대가 수술하기 전에는 부어 있었는데 지금은 부어 있지 않고 실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잘 유지되는 것이 보여서 인대 재건 자체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걷는 모습도 부드럽게 잘 걷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환자는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상 및 운동에 복귀하였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 불안정성이라는 것은 발목이 잘 삐는 걸로 인해서 통증, 불안정한 느낌, 그리고 운동이 안 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병이고요. 전거비인대와 전경비인대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거비인대는 관절경으로 수술하고요. 전경비인대는 절개선을 통한 수술합니다. 관절경은 빠른 재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많은 조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거비인대는 간단하게 인대를 묶어서 당기기만 하면 되는 수술이니까 관절경으로 수술이 가능하고요. 전경비인대 재건 수술은 흉터도 제거하고 관절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작이 많이 필요해서 저는 절개선을 통한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요. 2박 3일 입원하고 4주 통기부스 목발하고 4주 보조기 합니다.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운동 능력을 회복해요. 발목의 불안정성은 발목을 자꾸 삐기 때문에 어디 길 가기가 무서워지고 활동의 영역을 줄이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서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해가는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